안녕하세요. 연선생 운명치유 타로 멘토 연선생입니다. 사랑을 해보셨나요? 이별을 해보셨나요? 사랑을 하면 이별은 필수일까요? 사랑을 할 때 이별을 생각할 수 있나요? 이별을 할 때 사랑했던 것은 기억나나요? 사랑이라고 믿고 사랑했는데 헤어지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둘 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상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상대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에게 알맞는 사랑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는 한 사람과 함께 살면서 나에게 알맞는 사랑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건 나에게 알맞는 사랑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치열한 경쟁 사회가 나에게 사랑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만나 호감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는 행복입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기쁨이고 존재감의 확인일 수도 있습니다. 호감이 공감으로 발전하면 사랑의 감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감 없이 공감을 갖게 되면 그 사랑은 꽈배기처럼 꼬이게 될 수 있습니다. 호감 없이 공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상대방이 장점을 알려주면 그것에 교감하며 이끌리는 상태입니다. 좀 복잡한 듯해도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상대의 장점을 발견한다는 것은 상대가 굳이 일부러 말하거나 표현하거나 행동하지 않아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얼굴이 예쁘다, 옷을 잘 입는다, 매너가 좋다 등등입니다. 상대의 장점은 주로 나에게는 없거나 내 환경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에게 없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대에게서 발견했을 때 호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동시성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냉정하겠지만 사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동시성은 포기하고 시작하는 것이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사랑의 동시성은 내가 상대에게 호감을 갖는 만큼 상대도 나에게 똑같은 호감을 갖는다입니다. 사랑의 동시성을 운명적인 사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운명적 사랑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하지만 운명적인 사랑은 그냥 나의 희망일 뿐입니다. 특히 운명적인 사랑에 집착하다 보면 내 자신을 점점 더 힘들게 하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운명적인 사랑은 오히려 사랑을 번아웃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굳이 아낄 필요는 없지만 운명적인 사랑에 매달려 사랑이 번아웃 되면 결국 찾아오는 것은 이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명적인 사랑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사랑의 번아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일정 시기가 지나면 다시 사랑은 충전이 되고 운명적인 사랑에 빠져 다시 사랑이 번아웃 되기를 반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이 계속 번아웃 되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하면 그 상처는 덧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별 후에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았던 사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이별 전의 사랑과 이별 후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에게 호감을 갖게 될 때는 상대에게 내게 없는 장점이나 매력 또는 반대 기질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와 불일치되는 부분이 공감이 되어 상대가 나에게 의미 있고 두근거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과 불일치되는 것들이 자꾸자꾸 나오게 됩니다. 처음 상대방과 불일치를 이루었던 것은 호감에서 공감으로 발전했는데 그 이후로 나오는 불일치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과 괴리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괴리감이 쌓이면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처음에는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좋았는데 헤어질 때는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이별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는 것이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사랑을 하고 싶거나 사랑을 하고 있거나 사랑이 생활이 된 많은 분들에게는 자주 잊어버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혼자 하다가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을 혼자 한다는 것은 주기만 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받기만 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고받지 않는 사랑은 혼자 하는 사랑이고 절대로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둘이 할 때만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주고받는 그 사랑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일까요? 사랑은 주고받아야 한다면 너무 노골적인가요? 그래도 사랑인데 주고받으면 왠지 눈사람을 굴리듯 사랑도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랑을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성이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주기만 하고 상대방은 받기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지 못할 때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해서 감정 싸움으로 발전하면 본질인 사랑은 사라지고 오기만이 남게 됩니다. 결국 감정이 상하기 전에 늦어도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기 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나와 상대방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같지 않다는 것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없는 상대방의 장점이 매력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없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게 됩니다. 나에게 없는 상대방의 장점과는 소통이 되지만 나에게 없는 상대방의 단점과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공감을 하지 말고 바로 교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나에게는 없는 상대의 단점을 공감하게 되면 감정적이 되고 그 사악한 감정은 상대의 장점, 바로 내가 호감을 갖고 공감을 해서 사랑하게 된 상대의 장점을 싹싹 지워버립니다.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남자는 자신과 다른 여자의 장점을 외모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신과 다른 남자의 장점을 재물에 집중합니다. 물론 사랑을 하다 보면 상대의 기질에서 나와는 다른 장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의 기질에서 장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외모와 재물의 장점은 의외로 빠른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반적 통계처럼 외모와 재물에 대한 호감으로 만날 확률이 80%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에게서 나에게 없는 단점을 인지했을 때부터입니다. 상대의 단점을 어떻게 복구하여 사랑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연민을 갖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은 나에게 한 번에 자동적으로 연민이 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교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배우자의 장점을 발견할 확률은 20%이고 배우자의 단점을 발견할 확률은 80%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나에게 없는 단점이기에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고 상대방은 원래 있던 기질이기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나의 기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상대방의 기질을 바꾸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대방의 기질을 바꾸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일 불편해하는 상대방의 기질을 바꾸려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해와 착각 속에 피땀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타로 운명의 역할은 장점도 단점도 없습니다. 단지 그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제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운명의 역할을 가로막게 됩니다. 또한 나의 운명의 역할은 원래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나의 운명의 역할은 결국 나를 좋지 않은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의 운명의 역할에서 균형이 깨진 것을 기질의 단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깨진 나의 운명의 역할을 상대방 운명의 역할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나는 상대방의 역할로 가지 않으려고 버티게 되고 오히려 상대방의 역할을 내 역할의 방향으로 이끌려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파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운명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대방 또한 상대방 스스로 운명의 역할을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처음 가는 방향이고 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시행착오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균형이 깨졌을 때에는 본인도 모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지 상대방이나 나의 역할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단점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단점은 호감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이 아닌 교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감을 통해 이성적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려주세요. 상대방의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것들은 내가 내리는 이성적 자비로움인 교감에 의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교감을 통해서 그 단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나의 운명의 역할 방향으로 소통하지 말고
상대방의 운명의 역할 방향으로 소통을 해 보세요. 상대방의 운명의 역할 방향으로 소통한다고 나의 역할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단점이 서서히 녹아 사라지고 나에게는 상대방의 단점에 대한 연민이 남게 됩니다. 이 연민은 다음에 같은 단점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단점이 발견되어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갖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지성적 자비입니다. 사랑은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행복하지 않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가장 큰 행복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입니다. 간혹 사랑을 주고받는 가장 큰 행복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도 혼자 하고 행복을 포기하는 것도 혼자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주고받는 사랑을 하고 싶고 가장 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호감이 공감을 만들고 주고받는 교감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연민이 되어야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완성은 서로의 같지 않은 장점과 단점이 보여질 때 공감과 교감 그리고 연민의 과정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고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랑이 어렵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험하지 않고도 사랑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타로 운명의 카드가 메이저 6번 연인들인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별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별을 고민하는 이유는 상대가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사랑이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식은 것 같고 금전적으로 자꾸 기대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던 분을 만난 것은 2020년에 만났고 만난 지 1년 정도 된 2021년에 이별에 관한 고민으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식으면 상대가 사랑한다고 해도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분은 왜 상대가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이 식은 것으로 느껴졌을까요?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은 타로 운명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운명의 역할 레벨도 일정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타로 운명의 역할을 본능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 분들은 각자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있습니다. 상담하러 오신 분 또한 자기만의 사랑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둘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운명의 역할에 따라 인생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반복되면서 운명의 역할은 발전하는 것인데 상담하러 오신 분은 안타깝게도 이성 관계에서의 발전이 느린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일반적인 관계는 잘 하지만 이성 관계에서는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잘 못한다 보다는 이성 관계를 일반 관계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타로 운명 메이저 6번 연인들 카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 능력자입니다. 혼자 책임지고 해낼 수 있는 운명입니다. 자수성가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여유만 있어도 상대에 대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뜻함은 이성적인 따뜻함입니다. 이런 운명의 역할을 가진 분들은 사실 사랑을 잘 모릅니다. 남들이 사랑을 하니까 그냥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일찍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결혼이 늦어질수록 자신의 능력은 높아지고 일반 관계는 너무 잘 하지만 이성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방식에 대해 자신감을 아주 강하게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성 관계도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관계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성 관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둘이 하는 것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메이저 카드 6번 연인들의 운명은 이성을 만나 호감을 갖고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공감 없이 바로 교감으로 진행이 되는 것에 익숙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감이 아닌 교감에 익숙해지기 이전에 사랑을 하고 결혼하기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상담하러 오신 분도 당연히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와 공감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번 연인들 운명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매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일할 때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가졌다고 해서 사랑을 일처럼 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자꾸 만지려 하고 무게를 재어보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타로 운명이 메이저 카드 6번 연인들이 아닌 분들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담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결국 상담하러 오신 분은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이성 관계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잘 해주기 때문에 나도 잘해준다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일반적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잘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공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담하러 오신 분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랑이 있는 이성 관계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로 운명의 인생에서 사랑은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관계의 일부분인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도 종류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성과의 사랑은 일부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일부가 전체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일부분이 나의 전체가 될 때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진로의 결정, 직장의 선택,
사업의 결정, 그리고 결혼의 결정 등등은 살아가는 타로 운명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비록 일부분이 전체로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 일부분만이 아닌 전체를 고려하고 결정을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진로를 결정할 때 나의 적성이나 능력이라는 일부분이 나의 전부로 다가올 때 결정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결정의 순간에는 적성이나 능력이라는 일부분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그 적성을 해낼 수 있을지, 애정은 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등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타로 운명의 역할 레벨이 높을수록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형평성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실망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결정할 때 인생의 일부분인 사랑이 전체로 다가올 때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결정은 인생의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정이 완벽한 결정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완벽한 결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타로 운명의 역할 레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완벽한 결정은 완벽한 사랑이 쉽지 않듯이 누구나 원하지만 누구나 이루는 것은 아니겠지요. 완벽한 결정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심적으로 편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살아가면서 완벽한 결정은 완벽하지 못한 결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완벽하지 못한 결정과 나쁜 결정은 같지 않다는 것을 아시겠죠? 완벽하지 못한 결정은 완벽한 결정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나쁜 결정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쁜 결정은 나의 운명 역할을 올바른 방향으로 절대 이끌지를 않습니다. 완벽한 사랑 역시 완벽하지 않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은 사랑을 겪을 때마다 나의 타로 운명 역할에서 무엇이 좋지 않았는지를 꼭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등으로 사랑과는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좋지 않은 사랑의 결과를 리뷰할 때 아무도 모르는 스스로의 반성과 참회가 있어야지만 완벽한 사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상처는 그냥 사랑으로만 치유하면 그 상처가 덧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상처는 완벽하지 못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사랑에 대해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그 반성을 타로 운명의 역할에 비추어 한다면 사랑의 상처는 치유가 되고 또 다른 완벽한 사랑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한 부부는 시작부터가 완벽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랑의 필수 조건은 지성적 자비인 연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결혼할 때 서로에 대한 공감이나 좀 더 발전하면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결혼은 일부분인 사랑과 전체가 완벽하다 생각할 때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하다는 것이 타로 운명의 역할 레벨에 대한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당연히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서로가 불일치되는 각자의 단점을 나의 단점은 모른 채 마주 보게 됩니다. 그 불일치되는 단점은 각자의 욕구와 욕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타로 운명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사 두 사람의 타로 운명의 역할이 같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레벨이 같지 않기 때문에 불일치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일치가 당연하다면 그냥 서로의 단점을 마주보고 평행선을 그으며 가야 할까요? 아니면 충돌하여 결판을 내는 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연인이나 부부가 사랑의 불일치를 맞이하면 타로 운명의 역할을 깨닫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와 상대방의 불일치를 타로 운명의 역할로 깨닫게 해주는 착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고 다시 사랑을 해야만 그 상처가 덧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상처를 사랑으로 덮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에서 사랑의 상처를 사랑으로 덮을 때 사랑은 너무 빨리 번아웃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내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이 부담스럽다면 이미 불일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불일치를 타로 운명의 역할로 복구해야지만 다시 사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공감이 교감이 되고 연민이 되는 완벽한 사랑으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을 타로 운명의 역할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지금 이 사람과 잘 되기를 원하면서 왜 타로 운명의 역할 방향은 알려고 하지 않나요? 착한 사람이 주는 깨달음을 얻으세요. 타로 운명의 역할로 상대방과 완벽한 사랑을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지금까지 연선생 운명치유 타로 사랑의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하면 그 상처는 덧난다를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